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서남부권부터 동부권까지 길다란 띠 모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중호우 특징과 함께 앞으로 비 소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봤습니다. 순천시가 전남도 용역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유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권 지자체와 경남 일부 지역과 함께 의대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만큼 결속과 화합이 과제로 꼽혀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에 1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낙뢰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군 의신면 일대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굵은 빗방울에 도로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수해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내기를 마친 벼가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집안에는 흙탕물이 성인 무릎 높이만큼 차면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고에 물이 차 물건 대부분이 흙탕물로 뒤덮었고 방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을 못 자고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천둥 내성이 잔뜩 친게 나 죽을까 봐 못 나오고 막 119를 불렀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서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68mm의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에서는 낙뢰를 대비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완도군 완도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물이 찼고 진도군 고급면 하천 주변에는 중장비가 불어난 물에 빠져 운전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6일 오후 1시 기준 전남에서 침수 57건, 도로장애 15건 등 모두 12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4곳과 국립공원 2곳의 출입이 통제됐고 산사태 취약지에 거주한 49세대가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와 산사태 우려 지역은 피하고 자체 해결보다 119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6일 새벽 내린 폭우로 110여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에 접근은 피해 주시고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거주민이나 계곡 등으로 여행을 떠난 시청자께서는 재난방송과 기상상황정보에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 조사와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 곳곳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비구름은 서남부 지역에서 동부권까지 긴 띠가 형성된 듯한 모양을 보였는데요.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과 앞으로의 기상 전망에 대해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된 전남. 진도와 완도, 해남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간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6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진도 의신이 168.5mm로 가장 많았고 보길도 158.5mm, 해남 땅끝 129mm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남에는 16일 새벽 3시쯤 시간당 78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역대 7월 중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가 기록됐습니다.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던 비는 16일 오전부터 여수와 고흥 등 동부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부권에서는 광양이 153.6mm로 가장 많았고 고흥 도하읍 143.5mm, 여수 산단 138.5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이번 집중호우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층과 비교적 낮은 온도의 공기층이 만나면서 좁고 긴 수증기 통로가 형성돼 해당 구역에 비가 집중된 겁니다. 광주 전남 지역으로 좁은 수증기 통로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때문에 서쪽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남서 해안 지형과 부딪히면서 강수량이 집중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 적게는 20mm,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집중호우. 기상청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체 전선과 관측 모델의 한계로 강수 예보가 빗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호우가 18일까지 점차 소강한 뒤 19일부터 다시 이틀간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일요일인 21일부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정도 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강수는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낙성으로 이렇게 비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크게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현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회의를 갖고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은 16일 오전 10시까지 평균 32mm의 강수량이 집계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진도 의심면은 한때 1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고흥과 해남, 완도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와 이와 상관없이 순천대학교와 함께 의대 유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3일 순천대학교가 주관하는 의료 포럼을 개최해 전남 동부권 7개 지역 등과 순천대 의대 유치에 공감대를 쌓고 의대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지난 전남도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해당 용역과 상관없이 순천대가 교육부에 의대를 직접 신청해도 적법하다며 확인해줬다며 의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장단 불신임 사태가 잇따르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12대 목포시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16일 관광경제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위원 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392회 임시회를 열고 관경위원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송선우 시의원에 대해 찬성 1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선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주요 상임위원회 구성은 각각 7명씩 배치됐습니다. 한편 목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지난 1일 3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에 걸친 원포인트 회기를 거친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38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각 분야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후반기 임시회 첫날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업무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내용, 한우 파동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 상정과 농어민 수당제도 개선, 전도민 무상교통 토큰 지급에 관한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장마는 도깨비 장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복잡한 양상의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다 보니 농작물 관리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농작물 사전 사후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먼저 사전 대책 알아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여물어야 할 과일들이 가지에서 떨어지고 자라야 할 벼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후 병해충까지 매년 폭우로 발생해왔던 피해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 도깨비 장마라 불릴 만큼 이번 장마는 강수량이 많고 집중호우에다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말 그대로 변덕스럽습니다. 유난스럽게도 폭우와 폭염이 나타나고 비가 그쳐도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탄저병 등 병해충 우려는 최고에 달했습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에 잔황포자를 형성을 하는데 이런 강우 시에 잔황포자가 터지면서 포자 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연속 강우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 탄저병 발생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제 탄저병 방제에 꼭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고, 특징은 다르지만 매년 이어지는 집중호우는 농작물 관리에는 최악입니다. 도깨비 장마, 마른 장마, 긴 장마, 폭우 등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현재는 사전 대비가 최선입니다. 과수원은 웃자랑 가지는 자르고 해가 난다면 병해충 방제도 틈틈이 해야 합니다. 채소들은 지주를 세워 쓰러짐을 방지합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에서는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입니다. 비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 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사 유입 때문에 이제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요. 물이 계속 차 있었다 보니까 뿌리 쪽에 그 수분이 과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지 과수원에서는 언덕처럼 흙을 쌓아 물이 흐르게 만들고, 논밭은 잡초 제거와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해 역류를 막고 물 빠짐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전에는 반드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배수로 인근 잡초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제거하여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해마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집중호우까지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만이 하나의 농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민주당 여수시 갑을 지역위는 최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여수에서 거문항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 등의 뜻을 모으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 권역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도입과 가망만 선소 지역 오염물 정화 복원 사업 등 내년도 1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정부가 올해부터 무기질 비료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까지 기존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 기준으로 무기질 비료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부터 2023년 하반기 농가 구매가를 기준으로 상정되면서 각 농가가 20kg 비료 한 포당 1,120원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출형 초소형 전기차 부품 개발과 관련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4년 동안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원가 절감형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통합기술 개발, 안전성이 높은 저가형 배터리 기술 개발, 차량 골격의 경량화 등 동남아 시장에 적합한 차량 개발과 제조 원가를 낮추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는 30%, 차량 무게는 20% 절감해 동남아 수출 계약 1,000대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